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오늘이 2021년 8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월가에서 지금 그 인플레 걱정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주 모습이 완연합니다. 그동안에 연준이 계속 그 인플레에 대해서 일시적이라는 그런 견해를 가져왔었고, 시장도 이걸 좀 이렇게 믿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6월에 이어서 7월에도 5.4% 연율로 올랐죠. 니케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월가에서 인플레가 정말 일시적인지에 대한 경계감이 다시 싹 든다. 아모스 피어본트 분석은 이렇습니다. 7월 그 CPI 지표에 대해서 그 경제재개 관련 부분의 그 인플레는 둔화한 반면에 다른 부분이 인플레 바통을 넘겨받는다. 그러니까 풍선 효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넓은 범위의 그 임금하고 투입 비용 압력뿐만 아니라 그 견고한 수요가 소비자 대상 기업에 가격 결정력을 제공한다고 하면서 이게 이제 식당 인플레를 언급을 했습니다. 6월에 0.7%, 7월에 0.8% 올랐는데, 이게 높은 임금 상승 요소가 소비자에게 전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신호의 하나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인플레가 고점을 찍은 후에 하락할 거라는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월가 거물들도 인플레 경고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리안스 고문인 그 모하메드 엘 에리언, 연준이 이미 자산 감축에 들어갔어야 했다. 연준이 이제 뒤처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기술주 투자가 바람직하다. 기술기업이 팬데믹 환경에 익숙해 있는 게 이미 입증이 됐고, 그리고 또 인플레 영향을 덜 받는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비해서 수익도 잘 유지하고 비용 면에서도 유리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온라인 그 경제 매체 몰딘 이코노믹스가 있는데, 이거 창업자 존 몰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상사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비상사태가 끝났기 때문에 연준이 완화 기조를 걷어들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연준을 금융 소방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작년 3월에 여러 차례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모두 출동해서 불을 잘 껐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몇 달간 참 활동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볼 때는 팬데믹이 아직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경제 상황이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다. 하지만 시스템 붕괴 위험은 지나갔다. 따라서 지금 금융 소방차가 아직도 철수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교통을 방해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고도로 숙련된 소방관들이 불필요하게 지금 그 힘을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잘못하면 중앙은행 그 사상 가장 큰 정책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연준이 지금 연준의 그 두 가지 그 정책 목표 아시다시피 물가 안정하고 완전 고용인데, 그거 말고 증시 탄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거를 자기네 세 번째 책무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연준이 엑셀에서 발을 떼게 되면은 테이퍼 텐트럼 촉발 위험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연준의 그 증시 안정 유지 책임이라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시장도 지금 그런 걸 기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연준이 발을 떼면은 극단적인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시장의 인플레 인식 변화도 완연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켓워치 분석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물가연동 채권 펀드로 자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건 인플레가 일시적이라는 시장 인식이 확실히 변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는 지적입니다. 마켓워치 분석을 보면요. 물가연동 채권 펀드에 지난 15개월간 460억 달러가 유입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이렇게 집계를 했습니다. 지난달 한 주 평균 32억 달러가 유입돼서 주간 단위 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도 10억 달러 정도가 더 들어왔다고 집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4월 이후에 이런 식의 그 물가채 펀드의 어떤 부흥기라는 표현을 썼고요. 골드만삭스는 그 시장이 인플레가 연준 예상보다 더 오래될 거라는 그 인식을 확실히 갖고 있다. 따라서 물가채 펀드로다가 돈은 더 들어올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트루스트 어드바이저리 서비스의 디렉터도요. 물가지표 펀드로 자금 유입이 아주 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금 홍수가 인프레가 일시적이라는 그간의 인식이 변했음을 뒷받침한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자기네는 그 인프레가 뭐 앞으로 2, 3개월 그렇게 짧지 않을 거다. 인프레가 한 6개월, 9개월 정도 이어질 거다. 특히 주택 임대료하고 임금 상승 압력이 강해질 거라고 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의 인프레가 최근 정점에 비해서는 앞으로 진정은 될 거다. 하지만 지난 10년 연평균 상승률 범위가 1.6에서 1.7%인데 그거는 웃돌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방금 그 채권왕 제프리 건들락의 있죠. 더블라인 캐피털 최고 경영자 이 사람도 인프레 지표가 문제를 너무 과소평가한다. 트위터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걱정스러울 정도로 빠르게 오른다. 그러면서 그 6월, 7월 CPI가 5.4% 연속 기록한 것도 상기시켰고요. 그래서 혹시나가 아니고 확실히 달라졌다.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프레가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가의 그 거품 경고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채 거품이 가장 큰 거품이라는 그런 경고도 나왔고요. 리처드 번스타인 어드바이저리의 그 리치 번스타인 CEO, 이 사람은 이제 CIO도 경험하고 있는데 CNBC 대담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난 몇십 년 경력을 갖고 있는데 지금 거품이 내가 그동안에 본 것 가운데 가장 크다. 그러면서 빅테크에서 비트코인 그리고 레딧 같은 주식, 그다음에 장기물 채권에 이르기까지 장기 자산 전반에 거품이 끼었다고 했습니다. CNBC도 이 사람이 상당히 베테랑인데 이번 거품이 이전의 닷컴이라든가 주식 거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점을 상기시킨 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스타인은 지금 같은 그 인프레 환경에서는 가격 결정력이 강한 자산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붕괴되는 것까지는 자기는 걱정하지 않는다. 시장을 이렇게 시소에 비유했습니다. 지금은 과하게 고평가된 장기 자산하고 나머지 자산 간 사이에서 그 균형이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자기는 본다. 그러면서 유동성이 빠르게 증발하지 않는 한 약세장이 나타날 확률은 일반적으로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또 유동성이 빠르게 고갈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그런 점도 덧붙였습니다. 마켓워치는 이런 또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의 정크펀드 스프레드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낮은 점을 투자자들이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채 대신 정크펀드를 이제 투자하는 데 대한 추가 리스크 보상 성격인데요. 이 스프레드가 낮다는 것은 정크펀드 보유에 따른 추가적 위험 수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의미인 건 아시고요. 마켓워치는 1990년대 이후에 정크펀드 스프레드가 지금처럼 낮았던 시기가 딱 두 번이다. 한 번은 인프레 거품 붕괴, 그리고 금융위기 폭발 직전이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마켓워치는 과거 낮은 수준의 정크본드 스프레드가 실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종종 경기 둔화를 예고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렇게 낮은 수준이 오래 가지 못할 거라는 점도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스프레드가 최근에는 2014년하고 2018년에 잠시 지금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모두 즉각 2배 이상 더 뛰었다는 걸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 대차 대조표가 취약한 점을 고려하면은 이번에도 2배 이상 이렇게 스프레드가 벌어지게 되면은 국채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상당수 기업이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미국 투자회사 Seed Investment Associates 그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 얘기인데요.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이 너무 낮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 투자자 관점에서는 국채 거품이 가장 크다 하는 점을 경고를 했습니다. 10년물 수익률이 너무 낮다, 거품이 끼었다는 게 이 사람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 1.377%를 기록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조금 단기 저점에 비해서 오르기는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연준하고 미국 의회가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서 만약에 고무신을 거꾸로 신게 되면은 이렇게 낮은 국채 수익률이 유지될 수 없다.
그리고 또 연준이 유동성을 걷어들일 경우에도 국채시장 거품이 꺼질 수 있음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그 미국의 7월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것 때문에 그 국채 매도세가 촉발이 됐었는데 그래도 미국의 장기채 가격은 여전히 비싸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가 구축한 그 모델하고 시장 가치를 비교를 했더니 그 격차가 2008년 이후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도이체방크는 신면물 수익률이 다른 시장 변수들의 공통적인 움직임을 고려해도 여전히 낮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새 중국 증시, 중국 당국이 뭐 IT를 엄청나게 두드려 때리고 있죠. 연일.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중국이 그 이른바 법치 계획에 반독점을 아예 추가시킨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빅테크 압박이 뭐 조금도 뒤로 물러날 조짐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그 캐시우드 이제 요즘에 뜨고 있죠. 아크 인베스트 운영자인데 밸런스 보도를 보면 이 사람이 중국물은 거의 다 던졌는데 원격 의료 섹터는 꽉 쥐고 있다는 겁니다. 핑한 헬스 케어, 그 다음에 이제 알리바바하고 징동닷컴 이것도 아시다시피 자체 헬스케어 플랫폼이 있죠. 요거는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이 아크 인베스트는 그 텔라닥 헬스 같은 미국 원격 의료 종목도 상당 규모를 보유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크 인베스트 그 분석가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 의료 부문 그 디지털화의 기회가 엄청나다. 아시다시피 중국 그 의료 시스템에 엄청나게 부하가 걸려왔고 특히 고품질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 가능성이 밝다는 겁니다. 그 밸런스도 이거 관련해서요. 중국 안에 그 한 3만 병원이 한 3만 개가 넘는데 그 가운데 어떤 서방 수준에서 볼 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이 10%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고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디지털 변환으로 완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중국의 판단인 것 같다. 그래서 온라인 상담이라든가 인공지능 지원, 임상 지원,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앱, 처방약 배달, 전문 치료 플랫폼 같은 분야가 밝다는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중국 당국도 최근에 IT 부문을 이렇게 두들겨 때리면서도 의료 부문 디지털화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입장입니다. 2015년부터 각종 정책 도구들이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규정을 바꿨죠. 온라인 처방 판매도 허용하고 온라인 의료 상담에 대한 환급률도 병원 쪽하고 같게 바꾼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런 정책 기조 변화는 중국 의료 서비스가 그 디지털화 가속 변곡점에 곧 도달할 거라는 게 아크 인베스트 쪽의 판단입니다. 지금 중국 온라인 의료 상담이 2019년 같은 경우는 전체 내방 진료의 한 6%밖에 안 됐던 것이 2050년에는 50%로 급성장할 거다. 돈으로 치면 한 15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다가 500억 달러, 30배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손정희 그 소프트뱅크 그 회장인데 그동안에 아시죠? 그 비전 펀드, IT 쪽에 엄청 투자를 했었죠. 최근에 중국에서 손을 다 뗀 모양입니다. 기자들하고 회견을 그저께 했는데요. 중국이 지금 IT, 이게 중국 당국이 굉장히 철퇴를 내리기 때문에 심각하다. 그래서 투자가 좀 어렵다. 그래서 더 투자하지 않고 관망하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자들이 그러면 언제쯤을 보느냐 그랬더니 글쎄 그건 내가 속단은 못하지만 한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먼지가 좀 가라앉으면 그때 가서 다시 가든가 하겠다 하면서 그래도 중국 투자 전망은 장기적으로 밝다는 점을 얘기를 했는데요. CNN은 그 비전 펀드가 중국 그 대장주들 많이 갖고 있다. 알리바바, 디디 추식, 틱톡 같은 걸 많이 쥐고 있다고 했는데 글쎄 얼마나 처분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중국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지금 이렇게 조금 뒤로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좀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